이 종목은 어떤 이유로 오늘 시장에서 화제가 되었을까요? 하나씩 그 이유 그리고 주가 분석하겠습니다. 장 초반부터 미세먼지 관련주라는 것들이 큰 폭으로 뛰어오릅니다. 미세먼지에다가 그리고 중국에서 불어온 황사까지 겹치면서 대기질이 최악의 수준입니다. 지금 저희 그 스튜디오가 있는 여의도 같은 경우도 이 미세먼지가 상당히 나쁨, 초미세먼지가 매우 나쁨 단계에 놓여 있습니다. 관련주들 뭐 일제히 강한 모습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런 날 마스크 쓰셔야죠. 마스크 판매량 늘어나면서 관련 업체들 뛰어오르고 있고요. 공기청정기 관련주들 일제히 강한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사막 콘덴서 보겠습니다. 이틀 연속의 상승세 이어지고 있는데요. MLCC 관련주를 사실 올 상반기 때는 매일매일 체크를 했었던 것 같은데요. 한동안 이 종목 그리 많이 보지는 않았습니다. 뚜렷한 움직임을 보이질 않았기 때문이겠죠. 근데 오늘은 4.7%의 반등 또 줍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순매수 조금이지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큰 이유는 안 보입니다. 사막 콘덴서 61,800원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정부가 카드사 수수료 인하를 발표했습니다. 관련한 정책에 카드사들 성장 둔화가 불가피하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고요. 카드사 중에 삼성카드 오늘 이제 32,300원대로 1% 넘는 조정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다음은 음식료 업체들 가운데 오리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주가는 쉬어가는 분위기 역력하죠. 근데 꾸준히 상승세를 좀 이어나가는 모습 최근 들어서 많이 봐왔었고 3분기 실적에 이어서 4분기에도 기대된다. 특히 중국 쪽을 중심으로 해서 실적 잘 나올 것이라는 전망 나옵니다. 11만 4천 원대 놓여 있는데요. 앞으로의 이 전략을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그룹주 지금도 강한가요? 오, 강합니다. 웬일인가요? 현대위아가 6% 이상, 현대차도 6% 이상, 모비스 4% 이상 반등입니다. 호재가 참 오랜 기간 동안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이후에 LA 모토쇼에서 그 현대차의 SUV죠. 팰리세이드를 공개한다는 뉴스가 일단 있긴 한데 그 이상의 뉴스는 뭐 보이질 않습니다. 저가 매수 이 이상으로 볼만한 거리가 있을까요? 이것도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바이오주들은 말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그 회계 분식 그 결론 이후로부터 뭔가 분위기가 살아납니다. 불확실성 제거 가장 큰 호재로 받아들이고요. 셀트리온 3인방은 오늘 사실 쉬어갑니다만 오늘 그 안에서도 좀 돌고 돕니다. 오늘은 메디포스트 3.9% 강세고요. 그 외에도 바이로메드, 코오롱 티슈진 등등이 올라가는데 이에 대한 시각도 좀 챙겨보겠습니다. 화장품주들도 일제히 강합니다.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 중국으로 수입되는 일반 화장품에 대해서 기존의 사전 허가 대신에 온라인으로 등록만 하면 들여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이 전해지면서 관련 업체들도 화답을 하고 있는데요. 관련주들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HL 인베스트먼트 한용희 대표와 함께 종목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음식료주 먼저 볼게요. 오리온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쪽에 기대어 가고 있는 오리온이기도 하고요. 4분기에 대한 실적 자신감이 좀 있다고 하고 오늘은 사실 쉬어갑니다만 뭐 최근 움직임 어떻게 추적하고 계세요? 우선 요즘에 오리온 주가가 좀 심상치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바닥에서 음식료 업종 중에는 뭐 정말 빠르게 올라오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좀 보실 수가 있는데 뭐 저점이 거의 84,000원에서 지금 한 11만 원까지 뭐 연일 달려왔으니까 이 정도면 뭐 이 시장에서는 횡보하는 시장 속에서는 뭐 상당히 좀 그 내수 업종 중에는 뭐 탑픽이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좀 실적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이런 주가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좀 유추를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사실 오리온이나 아니면 뭐 롯데제과나 이런 뭐 내수 뭐 제과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 진출 많이 했었죠. 사드 보복 전에. 근데 사드 보복이 있고 나서 이제 안쪽에서 중국 내부에서 이제 불매 운동이 일어나고 나서 네. 제과 업체 타격이 다 컸어요. 그 당시에. 근데 물론 현대차도 그렇고. 근데 오리온은 이거를 딱 판단을 하고 나서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약간의 비용 통제를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드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가 여기서 더 투자를 하면 안 되겠다. 이게 기업을 경영을 할 때는 두 갈래로 나뉘거든요. 여기서 더 투자를 하냐 아니면은 좀 보수적으로 가서 비용 통제를 해서 좀 절감을 하느냐. 근데 만약에 사드 보복 때 더 투자를 했으면 상당히 네. 망가졌겠죠. 그게 그렇겠죠. 이제 롯데쇼핑 같이 뭐 마트를 여러 개 오픈했다가
이제 철수할 때 적자나니까 철수할 때 오히려 주가가 오르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오리온은 좀 선제조치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구조조정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비용에 대한 리스크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사드 보복이 어느 정도 완화되고 실적 발표 중국 법인 딱 발표를 했는데 전년 대비 해가지고 200% 이상 성장한 수치를 나타냈어요. 이게 뭐 사실 중국에서 오리온의 뭐 오감자나 아니면 초코파이 2개 매출만 해도 한 5천억이 넘거든요. 상당히 잘 팔려요 이제. 지금도 그렇대요. 지금도 잘 네. 팔리더라고요. 근데 사실 비용 통제를 잘했기 때문에 수익성이 영업이익이 200% 개선된 거지. 뭐 초코파이가 대박 나서 사실 그런 거는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예전부터 네. 현지화 전략을 잘했기 때문에 네, 그런 네. 거였거든요. 그래서 오리온 같은 경우는 비용 통제 때문에 상당히 주가가 좀 긍정적인 현황에 좀 놓여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뭐 1% 넘는 조정이지만 말씀 주신 대로 바닥에서부터 꾸준히 많이 올라왔잖아요. 단기간에. 지금 들어가도 될까? 이 질문에 대해서는 어떤 투자 의견 주시겠어요? 저는 지금 들어가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기관 매수 쪽도 보시면은 연일 좀 매수하는 모습 나타내고 있어요. 지금 거의 한 달 동안에 10월 27일부터 11월 27일까지 누적 순매수를 보시면은 기관 쪽에서 한 670억 정도 연일 순매수를 네, 해주고 특히나 뭐 투신하고 연기금 쪽에서 거의 뭐 400억 정도 네. 순매수를 많이 저쪽이 주가 예. 다 끌어올렸다고 그쵸. 봐도 되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봤을 때는 좀 오리온의 주가는 아직까지 좀 저평가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고 내년에는 이제 베트남 법인이 성장을 정말 빵 터졌을 때는 그때는 중국 법인하고 같이 좀 성장할 수 있는 연결 실적으로 이게 반영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네. 베트남까지 봤을 때 이 오리온은 지금도 들어가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투자 의견 당연히 좋아요 좋아요. 가고요. 지금 11만 4천 원대 한 어느 정도 선까지 단기 반등 가능하다고 보세요? 저는 뭐 단기적으로 이거 음식료 업종을 단기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저는 계속 이거는 분기별로 실적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네네네. 분기별로 실적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아, 말씀드리고 그래요? 싶어요. 좋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추적하면서 이 종목은 계속 한 번씩 잊을만 하면 가지고 나와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의견 좋아요 당연히 찍고요. 이번에는 화장품 쪽으로 눈 돌려볼까요? 한동안은 뭐 안 좋은 뉴스들 뿐이었죠. 근데 최근에는 또 좋은 뉴스들이 계속 툭툭 튀어나옵니다. 화장품주 오늘 일제히 반등 주는 그 이유가 있긴 했는데요. 뭐 앞으로도 또 좋아질 거라고 보세요? 예전만큼은 빚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어느 정도는 볼 수 있다. 진짜 그 중국 시장 처음 진출했을 때 그때 화장품 주가 진짜 뭐 엄청나게 네. 밸류에이션이 엄청났어요 그때는. 근데 예전만큼의 빚은 아니더라도 저는 어느 정도는 볼 수 있다라고 치는 게 아직까지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화장품에 대한 신뢰도가 아직은 있거든요. 그리고 뭐 대형업체 기준으로 따지면은 뭐 LG 생활건강의 후 이게 한방 화장품인데 고가예요. 되게 고가예요. 근데 그 중국인들이 한방에 대한 화장품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나라에 왔을 때 한방 화장품 진짜 싹 쓸어 가기도 했고요. 근데 아직까지 그게 면세점 쪽에서 먹히는 부분들도 있고 왜냐면은 따이공이 직접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보따리상들이 많이 들어오진 않았지만은 그 면세점 쪽이랑 아니면 중국 로컬 매출 보시면은 사실 성장을 하기는 했거든요 이번에. 그래서 그 부분들을 봤을 때는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제가 이거는 자료를 좀 가져왔는데 이게 그러니까 어떤 소비를 하려면은 네.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야 돼요. 늘어나야죠. 네. 근데 지금 이게 표가 중국의 개인 가처분 소득이거든요. 이게 위안화 기준으로 한 작년에 한 3만 6천 위안 정도 네. 됐어요. 이게 달러로 치면은 한 5천 달러가 조금 넘기는 해요. 근데 이번 연도에는 추가적으로 성장을 하겠죠. 근데 LG 생활건강이나 아니면 아모레지 같은 경우에는 그 약간 서쪽에 있는 후선 도시가 아니고 약간 이제 좀 안 좋은 도시들 말고 개발이 덜 돼 있는데 말고 일선 도시 위주로 공략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베이징이나 뭐 상하이나 주요 도시들 있잖아요. 네, 네. 이 도시 위주로 이제 마케팅을 하고 공략을 했었는데 이 사람들의 가처분 소득은 한 3만 위안이 넘어가요. 훨씬 3만 위안 중반 정도 되는데 이게 가처분 소득으로 치면은 500만 원이죠. 그러면은 소비할 수 있는 그 자유도가 어느 정도는 고가의 화장품을 내가 소득이 늘어났을 때 고가의 화장품 쓸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옛날만큼 빚을 못 보는 이유는 그거예요. 무역 전쟁으로 해서 소비가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인데 가처분 소득이 계속 늘어나는 것에 대한
고가 화장품들 이게 마진이 또 굉장히 많이 남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빚은 좀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케팅을 잘한 그런 뭐 화장품주들 가운데서도 약간 저가 라인 중심으로 파는 그런 업체들도 상당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토니몰이나 뭐 에이블시엔시, 제닉 네네네. 뭐 이런 류들 업체들이요. 네네. 상대적으로 그럼 대형 업체들의 주가가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거라고 보시는 편이세요? 저는 뭐 이번에 관군제를 대박 쳤다고 해서 사실 그거에 대한 뭐 긍정적인 부분들은 놓고 싶지 않아요. 이게 소비 성향이 확 달라지는 건데 고가의 화장품 라인업을 갖고 있는 회사는 안정적인데 저가 라인업만 갖고 있는 회사는 사실 힘들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사드 보복 때문에 몇 년 동안 이게 우리나라 화장품을 안 썼어요. 중국인들이. 근데 그 로컬에 엄청난 화장품 업체들이 진입을 했단 말이죠. 이게 몸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지게 돼 있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뭐 저가 화장품 토니몰이나 이런 쪽에만 눈을 돌리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구매 목록이 많아졌다라는 거죠. 고가 화장품 딱 뭔가 신뢰도가 있고 대형 업체여야 되는데 사실 저가 화장품은 조금은 힘들 것 같다. 그래서 만약에 노린다고 하면은 저는 대형주 쪽 위주로 좀 고가 라인업이 확실하게 돼 있는 위주로 좀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 의견 전체를 두고 하나 도장 찍어야 되는데 어떤 걸로 해볼까요? 저는 대형 업체 위주로 말씀드렸으니까 좋아요 한번 앞에 말씀드리고 단서는 붙습니다. 네. 단서 붙고 좋아요 찍겠습니다. 화장품주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메디포스트 쪽으로 눈 돌려볼까요? 오늘 몇몇 바이오 뭐 제약 쪽으로 몇몇 업체들 또 이제 튀어 오르는데 그 중에서 이제 줄기세포 관련주들 몇몇이 또 돋보입니다. 메디포스트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은 오늘 왜 올라간다고 보세요? 뭐 제약 바이오 섹터가 뭐 대부분 뭐 반등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근데 메디포스트는 좋아요. 좋은데 이게 뭐냐면은 줄기세포 치료제인데 이게 태아의 혈청을 뽑아가지고 줄기세포로 치료를 하는 건데 이 메인 제품은 카티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카티스템이라고 말씀하시면 좀 모르시겠지만은 이제 뭐 어르신들 주변에 뭐 그 무릎으로 되게 고생하시는 분들 보면 카티스템이라는 단어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인공관절을 재생시키는 인공관절 수술을 하는 줄기세포 치료제인데 그 메디포스트가 사실 굉장히 유명해진 게 2014년도에 히딩크 감독님이 이거 수술 받고 나서 골프도 치시고 테니스도 치시고 해서 되게 유명해졌거든요. 근데 경쟁사가 있어요.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린 코오롱생명과 인보사 K, 뭐 해외 판권은 이제 코오롱 티슈진이 갖고 있는 인보사, 이게 이제 경쟁 상대인데 메디포스는 일단은 그 두 개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요. 근데 일단은 과거 데이터는 메디포스트가 훨씬 많아요. 이 무릎 수술에 관련해서는. 그리고 이거는 입증이 됐어요. 연골 재생 효과가 있다. 근데 아직까지 그 인보사 같은 경우에는 디모드라고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죠. 받는다라고. FDA에 디모드 받으면 이게 진짜 그 연골이 재생된다는 효과니까. 근데 아직까지 그게 입증되지는 않았어요. 뭐 MRI나 엑스레이 수준에서 뭐 더 많은 데이터를 요구했기 때문에. 근데 메디포스트는 일단은 절개를 해야 돼요. 칼로 찢어야 돼요, 살을. 그리고 나서 이 줄기세포 치료제를 넣어야 되는데 인보사 같은 경우는 주사 한 방이에요. 주사 한 방. 여기서 이제 차이점이 나는 거죠. 수술에 대한 깊이가 있으신 분들은 메디포스트보다는 인보사 K. 제가 사실 인보사 그 카페에도 가입이 돼 있거든요. 저는 인공관절 그 무릎이 안 좋지는 않지만은 그 환자 수를 좀 파악을 많이 하려고 해요. 후기들이나 이런 거를 많이 보려고. 근데 인보사 주사 맞으신 분들 보면은 2개월간은 통증이 굉장히 심하대요. 2개월 동안 통증이 굉장히 심한데 2개월 이후부터는 거의 뭐 일상생활 하듯이 다 행동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좋아요. 왜냐하면 인공관절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둘 다 먹을 수 있는 파이가 크지만은 저는 메디포스트보다는 인보사에 조금 더 점수를 주고 싶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코오롱생명과 뭐 코오롱 티슈진도. 코오롱 티슈진. 왜냐면은 이게 왜냐면은 인공관절도 심화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이 KNL 그레이드라고 해가지고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있는데 2에서 3단계 환자 수가 제일 많아요. 근데 그거를 치료받는 사람들은 사실 인보사거든요. 대상은. KNL 그레이드 4단계 이상은 진짜 안 좋아서 거의 걷지도 못하시는 분들이 수술받고 그러시는데 대상이 훨씬 많은 거는 인보사다. 돈 벌 수 있는 환경. 그래서 인보사에 좀 더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 가지고 온 이 메디포스트에 대해서는 투자 의견 글쎄요 정도로 그리고 코롱 티슈진의 경우는 좋아요로 기억을 좀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네네. 많지 않습니다. 현대그룹주에 대한 시각 챙겨주십시오. 저는 이게 세타 엔진에 대한 검찰 조사 아직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나빠요라고 계속 지난번에도 나빠요 드렸지만은 네. 왜냐면은 북미 시장도 점유율 떨어지고 있고 중국 시장 떨어지고 있고 판매는 안 되고 현금이 많으면 뭐예요? PBR 수준이 뭐 0.5배, 0.4배 뭐 이러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 앞으로 성장이 안 보이는데. 그래서 저는 투자 의견은 좀 나빠요라고 좀 말씀드리고 심차 기대감은 가질 수 없어요, 혹시? 이게 뭐 중국에서 잘 팔리거나 미국에서 대박 치면은 그건 말은 다르겠죠. 네. 근데 우리나라의 대수 시장에서 잘 팔려봤자 뭐 G19 이거 출시해가지고 대박 나봤자 그렇게 큰 실적이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봤을 때는. 네, 네. 오히려 해외 시장에서 선점을 노려야 되는데 그 부분이 많이 팰리세이드 SUV 왜 뭐 7, 8인승 뭐 봤어요. 디자인도 나왔잖아요. 디자인도 네. 봤는데 그게 뭐 아직까지 SUV 뭐 기아차에 대한 그러면은 이미 뭐 정말 사전 예약 많고 그래야 되는데 그건 아니다. 왜냐면은 저는 언론에서 나오는 기아차, 현대차의 극찬은 조금 믿지는 않아요. 예. 왜냐면은 항상 좀 달랐거든요. 그게 네. 딱 까놓고 봤을 때 진짜 계약 잘 됐냐? 사실 그런 거는 많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뭐 언론에서 막 그 기아차 뭐 대박 쳤다 그런 거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좀 제 개인적인 그 의견이에요. 그거는 좀 저는 아니다. 그러면 한 대표가 보는 이 현대차 그룹주에 대한 투자 의견은 나빠요입니다. 네네. 과감한 시각 챙겨드리면서 자 이제 3시 29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내일장 탑픽 일단 듣고 마감 한번 확인하죠. 좋아요 의견 주신 것 중에 하나만 꼽아주세요. 어떤 걸로 갈까요? 오늘은 오리온으로 오리온으로 선택이 됩니다. 자 마감 상황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까요? 안신 앵커 지금 만나러 가겠습니다. 보합권에 상당 기간 머물러 있는 시장이었습니다. 전약 후 강의 장세가 나타나면서 추가로 상승하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2098에, 코스닥은 700선에 장을 마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살펴보시면 주가 제각각입니다. 삼성전자 상승 전환에 성공하면서 1% 가까운 상승세 포착이 되지만 SK하이닉스는 약보합에 장을 마칠 것으로 전망되고요. 외국계 매수익과 함께 LG화 강합니다. 2.54% 강세 흐름 포착이 되고 있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살펴보시면 제약바이오주 안에서 이 제각각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최상단 쪽에서는 하락하는 종목들이 유독 눈에 띕니다. 셀트리온헬스케어가 2.5% 하락, 신라젠도 어제 급등 피로감에서였을까요? 0.27% 하락하면서 마감을 준비하고 있고요. HLB도 0.45%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유일하게 상승하는 종목은 CJ ENM으로 0.3% 그마저도 강보합 수준에 마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호가였습니다. (11월) 마지막 주 기분 좋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월요일은 어제도 상승했고 오늘도 또 상승하면서 장을 마감했는데요. 코스피 엿새 만에 장중에 2100선까지 터치를 했지만 마감은 아쉽게도 2099선에 지었습니다. 코스닥 오랜만에 700선 돌파하면서 마감을 지었는데요. 일부 화장품 관련주와 게임주가 상승을 하면서 지수를 이끌기도 했습니다. 수급은 어땠을까요? 외국인 기관 나란히 장중 매수로 전환하면서 지수에 보탬이 됐는데 외국인 1394억 원, 기관 511억 원의 매수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개인만이 팔자를 외치면서 1,800억 원 넘는 매도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수급도 함께 살펴보시죠.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가 포착이 됩니다. 많은 물량은 아니지만 기관은 272억 원을 담았습니다. 어제 무려 20거래일 만에 시장에 매수로 유입을 했는데 오늘도 추가로 산 점이 특징이었습니다. 개인만이 또 팔자를 외치면서 535억 원의 매도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종목별 흐름도 함께 살펴볼까요? 삼성전기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내년 실적 선장이 기대가 된다. 증권사 리포트 긍정적인 소식
소식이 있었고요. 올해 또 사상 최대 이익 실현할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서인지 2.59% 수급이 몰리면서 11만 9천 원의 강세로 마감을 지었고요. 다음 섹터는 게임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하나 나왔습니다. 긍정적인 내용이었고요. 내년에 중국 판호 발급 재개 기대감이 예상됐습니다. 또한 최근에 MMORPG 장르에 대한 수입 유입이 확대가 되면서 실적 개선 기대감도 함께 감돌았습니다. 액토즈 소프트 5.91% 오름세, 웹젠도 5% 가까운 상승세 보였고요. 컴토스, 위메이드가 상승불을 켜면서 시장을 마감했네요. 마감 분위기 함께 돌아봤습니다.